오늘도 그냥 뻔하게 여름 들어간 제목의 소설 가지고 왔고요.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라는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추리소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3명 다 추리소설을 가지고 왔네요. 이걸로 판명 났습니다. 여름은 추리소설이다. 그러게요. 저는 막연하게 추리소설의 배경 겨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겨울하고도 잘 어울리죠. 근데 은근 여름 배경에 이제 추리소설이 많네요. 제가 놀고 노래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냥 추리소설은 사계절이네. 전에 그러셨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그렇구나. 이 법칙이 앞에 뭘 붙여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충 말은 다 되니까. 네. 어디서든 사건은 일어나고.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데이답게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하고 막. 네, 그럼 줄거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배경은 충청남도 운산군 산내면 두왕리고요. 한국이 네. 배경입니다. 네, 한국 배경, 한국 소설이에요. 네. 주인공 강무수는 21살의 삼수생이고요. 더운 여름날 이 첩첩산중 할머니 집에 본인 말로는 유배 생활 중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무순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가족들은 그 전에도 이제 쓰러진 적이 한번 있었던 차라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이제 뭐 장례도 순조롭게 다 잘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홀로 계시게 될 할머니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뭐 할아버지 묻고 돌아온 날도 뭐 씩씩하게 호박쌈 잘 드시고 여전히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씩씩하시지만 또 자식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침 도주를 감행을 합니다. 네. 네, 무순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느지막하게 일어났더니 두고 간 거예요? 네. 20명 넘게 있던 그 대가족들이 부탁해. 모두 다 사라지고 차도 없고 네, 베개 옆에는 5만원권 10장과 무순아 할머니 잠시만 부탁한다 하트 하트 이런 메모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거죠. 아니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없는 결론입니까? 이게 가족들이 할머니를 사랑해서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럼요. 네네. 무슨 일을 벌이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삼수생인데 나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도 엄마가 오히려 발끈해서 네가 삼수생? 이러면서 야 너 오늘은 좀 몸이 안 좋다고 빠지고 우울해서 빠지고 늦잠 자서 학원 빠지고 이런 네가 삼수생?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드라마를 다 깨고 있는 네가 삼수생?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혼만 난 거죠. 할머니만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암울한데요? 그런 삼수생이면. 네, 그래서 무수는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할머니 옆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인터넷도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10시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TV 붙들고 이러는데 할머니 눈에는 너무너무 게을러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TV만 보고. TV만 봅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네, 이게 공중파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또 그래서 막 EBS 다큐 2시까지 이렇게 보고 제발 끝나지 마 이러면서 다큐만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시골 사시는 분들 엄청 부지런하신데 그쵸. 그런 할머니 얼마나 눈에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고 또 할머니들이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네. 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제 그쵸. 구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박받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뭐 볼 거 없나 이제 할아버지 책장을 뒤졌는데 거기서 어린이 동화책과 이제 거기 사이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던 그림을 발견을 해요. 땅문서? 아니 네. 예, 무순이가 예전에도 이렇게 잠시 이제 할머니 집에 잠시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 한 6살쯤에 동생이 좀 심장 쪽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동생 치료하는데 좀 이렇게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좀 할머니 집에 맡기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 2회차 버려지고 있는 아,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몰래 무순이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날랐습니다.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 마을에서 잠시 지냈었을 때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무슨 기억에는 없지만. 근데 뭔가 보물지도? 어머나 이 사람 보게 어떻게 대박. 이렇게 바로 알지?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뭔가 이제 그 한옥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아, 네네. 거기 뭐 소술대문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아. 그 앞에 자기가 뭔가 상자에다가 뭔가를 묻었다라는 아. 그런 그림인 거죠. 네네. 우와. 네, 보물 지도와 같은 네. 뭐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시골 생활에 뭔가 아니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돌아다니던 금덩이를 넣었을 수도 있잖아 이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이제 마을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제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 어디선가 금덩이가 아니고 어디선가 시체가죠. 아, 그치. 그쵸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선인장님은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바로 보물지도라니 보물지도 놀랍다. 좀 그려 보셨나봐요. 그런가 봐요. 기본 아닙니까 그런 거? 기본이라고? 한 10대장쯤 있어야 되는 거 어머나 세상에. 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없는데. 아 진짜요? 네. 와. 그 보물상자를 여차저차해서 찾아요. 초반에 찾습니다. 근데 찾아낸 상자에는 무슨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아이의 전리 하나, 낡은 배지 하나, 그리고 목각이 인형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목각 인형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소년인데 네. 보니까 이제 공장제 뭐 이런 게 아니고 핸드메이드인 것 같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누군가 깎아놓은 것 같아요. 뭐 다 쓰레기네 하면서 버리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누군가 공들여 만든 그쵸. 거여가지고 나름 버리기가 좀 애매한데 타임 그걸 캡슐인데. 이제 어떻게 네.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한옥 앞에 뭐 대문 앞에 이렇게 묻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한옥이 이제 그 마을에서 유지격인 이제 종갓집이었는데 종갓집에서 소년 한 명이 이렇게 나오더니 뭐 하세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뭐 묻으세요? 무당이세요? 막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 이렇게 까칠하게 굽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설명을 또 해요. 여기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묻었는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보더니 몇 년 전에 묻었다고요? 라고 묻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15년 전쯤 됐어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잘 지어놓은 그런 종갓집 한옥을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 방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이 스케치가 잔뜩 되어 있는 그런 스케치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머니가 그렸던 그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미술을 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유선이가 그렸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이? 라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니까 그 사람을 몰라요? 라는 이런 표정으로 소년이 오히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어른이 오면서 이제 우순이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너무 뭔가 수상하네. 수상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할머니. 네, 할머니 동네 토박이신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15년 전에 실종된 소녀라고 하는 겁니다. 네, 15년 전에 이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최장수 어르신이 이제 백수잔치를 하게 되는데 백수잔치는 99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환갑은 61세고 칠수는 70이고 백수는 99인 거죠? 이 일관성 없는 건 뭐죠? 뭐죠? 우리나라의 누구한테 따지면 되나요? 나이 체계는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심오한 걸로. 네, 어쨌든 백수잔치를 맞아서 뭐 경사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어른들이 모두 다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온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진짜 크게 네. 쏘셨네. 네, 그래서 애들끼리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이웃들이라 그냥 어른들만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그럼 진짜 그 마을에 애들만 간 두고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놀고 되게 밤늦게 이제 마을에 도착했더니 어른들이 간대가 탱실탱실 걷네요. 그러니까요. 한 명 정도는 남았어야지. 네.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이제 여자애 4명이 실종이 된 거예요. 보란 듯이. 네. 이게 나이도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돼 있고 뭐 딱히 이렇게 다들 마을 사람들이니까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여자애 4명이 없어진 거죠. 뭐 그 중에 한 명은 조금 어른들 보기에는 놀기 좋아하고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가출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3명은 봤을 때 뭐 초등학생인 목사집 딸도 그렇고 이제 엄마한테 끔찍한 효녀인 상거리댁 딸도 그렇고 세상 아가씨인 종갓집 외동딸 유선이도 그렇고 가출을 할 애들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금 마을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라고 하니까 좀 진지하게 수사를 하는데 어디에도 그 흔적이 나오지 않고 살해됐으면 시체라도 나올 텐데 시체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깜쪽같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은 이제 전국구 단위로 나가게 되고요. 이제 뭔가 방송국에서도 알아서 취재차 오고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도 이제 전국구로 나가게 됐는데 그 후에도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실종된 채 15년이 흐른 거죠. 근데 이 실종 사건이 바로 그 무순이가 6살 때 시골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순이는 그때 이제 온천 간다고 하니까 그게 수영장인 줄 알고 튜브 끼고 할머니 저도 갈래요? 이렇게 때려서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다 할머니는 이제 뭐 이렇게 손녀딸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애들이 없어지고 그 중에 뭐 초등학생 어린애도 있고 그러니까 대경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장 얘 데리고 가라. 여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고 그 뒤에는 아예 좀 시골 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이 사건은 그냥 쉬쉬하면서 무순이 기억에서 또 이제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무순이는 이렇게 자기가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오히려 좀 더 신기하고 약간 그래도 외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냥 이 마을에 그런 일도 있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종갓집에서 나왔던 소년 그 소년이 이제 무순이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네. 그 소년의 이름은 유창희로 중2고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무순이가 계속 꽃돌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꽃돌이밖에 생각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유선이가 사라진 후에 그 전에도 이제 딸밖에 없으니까 입양 이야기가 나왔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선이가 사라진 후에 이 집안에 입양된 반개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누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누나의 모든 짐을 다 치웠어요. 그냥 그 일은 없었던 일, 없는 사람으로 하니까 오히려 얘로서는 더 궁금한 거예요. 누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무순이한테 누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무순이는 그냥 기억이 없죠.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는데 같이 그거 상자 묻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같이 묻었다는 그 추정만 있지 내가 같이 묻었다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스케치북도 있었으니까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목각 인형은 그 남자를 갖다 줘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과연 그 남자는 그 소녀는 누구인지 유선이의 짝사랑인 상대는 누구인지 하면서 둘이 이제 과거를 파헤치게 되죠. 그렇게 과거 일을 되짚어 가다 보니까 15년 전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게 되고 이 책 제목이 뭐죠? 여름 시체. 네, 이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유선이 시체가요? 글쎄요.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추리소설 답답합니다. 그쵸. 추리소설의 줄거리가 진짜 세상 요약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아까는 선인장님 이야기 들을 때는 오늘 밤 당장 여름 한정 그거 사서 봐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오늘 밤에 당장 작가 소개를 드리면 박연선 작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드라마 영화 극본 작가예요. 그래서 2002년 MBC 베스트 극장 얼음마녀 장례식에 와주세요로 데뷔를 했고요. 이걸로 시작해서 동갑내기 과외하기, 연애시대, 얼렁뚱땅 흥신소, 화이트 크리스마스, 청춘시대 이런 드라마들을 작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 책 나왔을 때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제 묵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이 작가의 얼렁뚱땅 흥신소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직접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친구한테 영업을 많이 당해가지고 언젠간 봐야지라고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이 작가가 이제 처음으로 낸 장편 소설인데 그래서 한번 사봐야지 하고 사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보고 작가 소개를 봤더니 아니 이 작가가
방송 작가였어? 아 그러고 보니 그래서 샀던 것 같은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저도 연애시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일본 원작이 그쵸. 있는 거여도 굉장히 너무 각색을 잘한 작품. 각색 진짜 잘하셨잖아요. 그분이 쓴 네. 작품이군요. 근데 장르가 뭐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코믹이고 연애시대 청춘시대는 굳이 따지자면 멜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렁뚱땅 신소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뭐 미스터리, 스릴러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작가인 것 같고요.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로 작가가 스토커 같은 편집자에게 걸려서 쓰게 되었다라고 되게 집요하게 역시 편집자가 중요한 거군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이거를 책으로 다시 내자, 소설화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각본을 쓰고 드라마화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덜거나 뭐 더 추가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고 다른 작품으로 내자라고 이제 꾸준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집요하게 알려준. 이렇게 첫 장편 소설을 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큰일 하셨네요. 그럼요. 예, 작품들이 근데 굉장히 매니아가 많은 작품이지 이제 시청률이 대박난 작품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작가 뭐 이런 오해가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시청률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설 쓸 때 가장 좋았던 게 소설은 망하면 나 혼자 망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좀 부담이 덜했다고 해요. 이 드라마 같은 게 진짜 부담이 큰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투자금 자체가 소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니까 부담이 되겠죠. 소설은 굉장히 재밌고요. 한국형 코지미스터리의 탄생이라는 출판사의 홍보 문구처럼 그런 추리소설의 문법들을 착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먼인 케빈 텐을 저번에 봤을 때도 느꼈는데 뭔가 장르 문법에 충실한 그 장르의 작품을 보면 약간 그 뿌듯한 즐거움, 두근두근한 그래 이거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쫙 빨았을 때 카페인이 들어온다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괜히 뒷목을 탁 쳤을 때의 느낌. 그런 희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골에 좀 적응을 하다가 주인공이 실종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점차 그 사건에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갈 때 그래 이게 추리소설이지라는 그런 희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몰입해서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수수께끼들이 그렇게 치밀하고 정교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단서를 가지고 주인공이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아, 작가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요. 글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뭐 이렇게 억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 잘 이어붙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소설이 이제 주인공 화자가 그냥 21살 삼수생 백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유쾌하고 발랄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을 캐고 다니는 이제 탐정 역할을 하는 게 3명인데요. 우리 게으른 백수 강무순이 있고요. 굉장히 뻔뻔하고 게으르고 이제 가끔 다 큰 것처럼 좀 능글맞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21살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욕 듣고 나 집에 갈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가출하지만 이제 차가 끊겨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와서 할머니 끓여놓은 애호박찌개 뭐 이렇게 먹고 그런 애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는 우리 꽃돌이 유창이 얘는 이제 실종 사건 자체보다는 누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누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누나가 가출한 이유가 혹시 입양 문제 때문은 아니었나? 이렇게 남자애를 입양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실망해서 나가진 않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약간 까칠한 중2 소년이고요. 중2요? 네, 중2 소년입니다. 그래서 약간 무순이가 쓸데없는 말 하면 옆에서 구박하고 그런 케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홍간난 여사가 있는데 이제
둘이 어리잖아요. 둘이 뭔가 사건을 캐보려고 해도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능수능란하게 뭐 그 사람 동창인데요 라고 하면 어느 학교 동창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버버버버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뭐 우편 배달을 하게 그 집 뭐 막내 아들이 있었던가 막 이러면서 되게 능수능란하게 정보를 잘 캐주시고요. 네. 할머니가 한몫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뭔가가 이상하다 싶을 때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쫓아가자라고 하면서 미행을 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같이 미행을 하는 그런 추진력도 있으십니다. 알고 보면 수사반장님이셨군요. 그러네. 탐정에 그게 있으시네. 네. 앞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느긋한 성격의 주인공과 정말 그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급한 성격의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할머니한테 또 구박받는 그런 케미가 있고요. 네. 여기저기서 네, 무순이는 계속 구박받지만 의젓하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게으릅니다. 네. 작가가 이 작품을 쓰면서 미야자키 하야오풍의 게으른 전원 추리극을 쓰고 싶었대요. 되게 그럴듯하고 이제 뭔가 추리 소설은 뭔가 빠릿빠릿 움직여야 되고 뭔가 급박하고 두뇌회전해야 되고 달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냥 쓰레빠를 질질 끌고 하드 좀 먹고 그늘에서 쉬다가 어느새 이제 사건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충실하게 구현해낸 작가인 것 같고요. 그 지브리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딱 그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명이 쿵짝쿵짝 이렇게 재밌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이제 결말로 갈수록 좀 가슴 아픈 진실들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강문순이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조금 한 발짝 떨어서서 그 사실에 깊이 매몰되지 않고 잘 이렇게 관조적으로 담담하게 결말을 이끌어 나가고요. 뭐 연애 시대나 청춘 시대나 작가가 굉장히 심리 묘사를 잘해서 저 상황에 저 인물은 이런 감정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공감 갈 수 있게 묘사를 잘하는 게 작가의 특기였잖아요. 네, 그런 호평받았던 장점들을 여전히 이 소설에서 발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족을 잃은 후에 붕괴된 가족들,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건의 방조자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고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얘도 힘들었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공감을 할 수 있게 작가가 잘 이끌어가요. 이거 해피엔딩 아닌가요? 이미 종결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종결난 사건의 이제 결말을 알게 된 거고 좀 호불호가 있어요. 결말이 그렇게 유쾌하고 아름다운 엔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게 달갑지 않은 진실을 마주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나서 결말 좀 이게 최선인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강모순이 굉장히 담담하게 그거를 추리해 가고 자기 혼자 이게 이야기를 완결을 시켜나가는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네, 초반의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게 초반은 되게 즐겁고 산골 마을의 여정이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비극하면서 좀 어긋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농도를 잘 조절해서 묘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결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 소설을 가져와도 되나? 이게 함부로 추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다음날도 좀 생각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등장인물이 자기 집 앞에서 그 버스 정류장하고 되게 가까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멍하니 주저앉아가지고 여름날에 그 멀리 멀어지는 그 찾기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계속 좀 남을 것 같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여름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감정의 완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영화화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방송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묘사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영상이 바로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배경도 한국 시골이고 저도 그 할머니 댁이 굉장히 시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숙한 배경이 바로바로 떠오르고 그 장면들이 저는 뭔가 소설을 보면서 상상을 할 때 등장인물은 잘 상상을 못하는데 뭔가 약간 배우 얼굴도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화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판권은 팔렸습니다. 근데 아직 영상 작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잘 만들어져서 나오면 좋겠네요. 네. 예전에 드라마 마을 아치하라의 비밀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뭔가 언니의 비밀을 알고자 네. 이제 동생이 찾아왔었고 과거의 사건을 뒤지면서 마을에 있었던 그 비밀들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근데 분위기가 가벼워요. 그렇죠. 아치하라는 엄청 어두운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결은 같은데 조금 더 밝은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아치하라 비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 작품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아치하라 이후에 또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미스테리한 걸 그쵸. 파헤치는 그런 게 지금 좀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소개받으니까 되게 바로 읽고 싶어지네요. 네, 이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했네요. 그러네. 네. 여름은 뭐다? 여름은 추리. 추리 살인 사건. 정말 확고하게 세 명 다 추리 소설을 가져와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남은 여름 아직도 더울 날이 좀 남았죠.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40화에서 어머 벌써 또 40화라니. 그러니까. 저희 막 10화 특집 이런 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48호. 네, 저희 40화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